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바로 어제 오후 11시에 계엄이 선포됐고, 결과적으로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하며 민주당이 결집해서 이제 계엄을 막았죠. 그리고 6시간 만에 다시 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헤게모니를 잃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텐데 지금 언론이 너무 좌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이제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재자로 의제 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 판이 어떻게 되냐,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또는 범죄자인 이재명과 조국이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 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됐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나라를 아주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갈 이상한 사람, 더 극단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은 자진하야를 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겁니다. 벌써부터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오전 7시 반이거든요.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야를 하라고, 자진하야를 안 하면 이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김무성, 유승민과 어떤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재명과 악수한 사진은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도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 지금 박근혜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뭐냐면, 여론이 그나마 대통령을 지킨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결을 하고 목소리를 명징하게 낼 때 그런 탄핵적인 운동력을 그때와 달리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뒤에 체계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오늘 점심쯤에는 이제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자신이 브리핑했던 내용 말고 더 큰, 전 국민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던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3일 천하가 아니고 2시간 천하로 끝난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제 총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고,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어보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또 동화되어서 너는 잘못했다, 너는 내려와라 라고 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나라가 더 위기에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11시에 담화를 했던 내용이 지금에서야 벌어진 사태가 무엇이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풍전등화 상태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라는 더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여론이 완전히 윤석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데 더 떨어지면 사법부가 올바른 재판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집권 여당이 되고 어떤 정당이 또 지금 하고 있듯이 반대한민국적인 어떤 법안이나 젠더 성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악수는 이재명에게, 조국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윤석열은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이미 끝났고 더한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감을 느끼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자유 시민들도 극한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부터 풍전등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대국민 긴급 담화를 열고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담당 미디어팀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원문을 계속해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이미 언론은
방향이 윤석열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척을 하면서 편향된 보도를 어제 새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윤 정부는 계속해서 긴급 담화를 내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며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계엄은 잘못했었어.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걸 이해는 해. 라고 하는 여론이 반대급부에서 점점 명분과 당위를 점점 찾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계속해서 윤석열 논리를 흘려줘야 지탄을 받아도 계속해서 윤석열 논리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하고 또 윤석열을 지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명분과 당위를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야를 하라 운동이 주말부터 이제 더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과 지금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차갑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어떻게든 지금 윤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거예요. 윤석열은. 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본인이 그런 명분을 제공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선이 몇 달 뒤에 지금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죠? 한동훈은 내부에서 반대자가 많아서 한동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아마 오른쪽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대선을 위한 시간을 윤 정부가 벌어줘야 된다. 친 대한민국 세력은 시간을 벌면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윤 정부는 마치 트럼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신념에 의한 주장을 계속해서 타협 없이 공격적으로 원색적으로 그 논리를 제공을 해야 돼요. 프레이밍하고 있는 언론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력과 의지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축돼서 이제 눈치 보고 야 어떡하냐 라고 하는 분위기면 일단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지만 진짜 그러고 있으면 진짜 끝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시국 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국 선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모여서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구국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 영상을 찍는 오늘부터 40일 저녁금식에 다시 들어갑니다. 한국 지켜달라고 전국 교회 방방 곳곳에서 긴급 구국 기도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시기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맹렬하게 추종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맹목적으로 지지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긴급하게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